2025년 4월, 전 세계 과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라는 오랫동안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주제가 현실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K-18b라는 이름의 외계 행성이 있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미국 NASA가 협력한 공동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를 이용해 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K-18b의 대기 중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디메틸설파이드 DMS였다. 이 화합물은 지구상에서는 오직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가 그곳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대기에 포함된 또 다른 물질인 디메틸디설파이드 DMDS와 함께 생명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K-18b는 지구에서 약 124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으로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하이시안 HYCEAN 행성으로 분류된다. 이 행성은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광범위한 바다가 덮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은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흥분을 안겼다. 그동안 우리는 우주는 너무 넓고 우리가 유일한 존재일 리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증거가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과학적 발견이 그렇듯 이번에도 신중함은 필요하다. NASA는 디메틸설파이드의 검출만으로 생명체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며 경계를 당부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화학물질이 비생물학적, 즉 생명체와 무관한 과정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인류가 우주 생명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뜻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국도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 한미 우주협력, 달 탐사 계획까지. 한국은 지금 우주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선 위에 서 있다. K-18b는 단지 외계 생명체 탐사의 신호탄일 뿐이다. 이 행성이 던진 질문에 한국이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K-18b는 지금껏 발견된 수많은 외계 행성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이 행성이 가진 독특한 환경 조건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하이시안 HYCEAN 행성이라 부른다. 이는 하이드로전 수소과 오션 바다의 합성어로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전 행성에 걸쳐 바다를 품고 있는 신비한 세계를 의미한다. 하이시안 행성의 개념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외계 행성 모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와 같은 환경, 즉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포함된 대기를 가진 지구형 행성에만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국한시켜왔다. 그러나 하이시안 행성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다. 수소가 주를 이루는 대기 속에서도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생물학과 천문학의 교차 지점에서 제기된 새로운 가설이기 때문이다. K-18b는 지구보다 2.6배 크고 질량은 약 8.6배에 달한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이라 불리는 K-18이라는 항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공전 궤도는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의 버터벌 존에 정확히 위치해 있다. 이 지대는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즉 K-18b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생명체의 기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K-18b의 대기 속에서 발견된 물질들의 조합이 단순한 수증기나 메탄을 넘어 DMSD 메틸설파이드, DMDSD 메틸디설파이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지구에서는 박테리아, 미세해양, 생물 등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활발한 생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물질들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경로로 생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K-18b의 고압 해양 환경이 지구의 심해 생태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곳에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이 행성의 연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초고감도 우주망원경은 기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이상 정밀한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해 외계 행성, 대기의 성분 분석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JWST는 단순히 K-18b의 대기 조성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K-18b는 지구 2.0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크기나 기후, 중력 등 여러 조건이 지구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하지만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생명 관련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지구 외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 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가 된 것이다. 그리고 K-18b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유력한 답이 될 수 있다. 이 행성은 단지 외계 생명의 단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의 정의 자체를 확장시키고 있다. 생명이 반드시 지구 같은 환경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K-18b의 대기에서 생명체 관련 화합물이 발견됐다는 뉴스는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지구 밖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대중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과학계는 달랐다. 그들은 흥분보다 신중함을, 확신보다는 검증을 먼저 이야기했다. 왜일까? 이번 연구를 이끈 케임브리지 대학교 천체생물학 연구소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의 포착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토대로 K-18b 대기에서 디메틸설파이드 DMS의 흔적을 99.7% 확률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다. 특히 DMS는 지구에서는 대부분 해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로 대기 중에서 이 성분이 관측된다는 것은 곧 미생물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NASA를 비롯한 여러 과학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아직은 섣부른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ASA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디메틸설파이드 하나만으로 생명체 존재를 확정 짓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DMS는 비생물학적 과정, 예를 들어 고온의 화학 반응이나 비정상적 화산, 활동 등에서도 이론상 생성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외계 행성에서 어떤 지질학적 환경이 가능한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과학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거세다. 찬성 측은 우주망원경 역사상 가장 생명체에 가까운 신호를 포착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K-18b가 새로운 생명 탐사 패러다임을 여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현 단계에서의 DMS 검출은 생명체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가능성만을 말할 뿐이라며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대기 모델링이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복잡한 기체 동역학과 광화학 반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논쟁은 결국 과학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모든 새로운 발견은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증 없이 확신을 내리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지금 K-18b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쫓아가면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과정의 일부다. 한편 이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은 K-18b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 후보를 수십 개로 추려내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향후 차세대 우주망원경의 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천문연구원은 K-18b와 같은 외계 행성 탐사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한미 공동 우주 데이터 분석 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과학계의 신중한 접근은 이 거대한 탐사 여정이 근거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를 향한 여정 그 자체다. 지금 과학계는 흥분과 회의,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는 그 중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접근하고 있다. K-18b의 생명체 가능성이라는 뉴스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과 관심을 던져주었다. 그 충격은 곧 우주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 질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한 발사체 개발 국가였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II의 성공적인 발사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순수 자체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국가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향후 우주 탐사 경쟁에서의 자립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2년까지 한국은 독자적인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45년까지는 화성 무인탐사선 발사 및 착륙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인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민간 기업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한화는 누리호 사업을 바탕으로 우주 발사체 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스페이스X 모델과 유사하다. 이번 KE-18B 발견은 바로 이러한 한국 우주 산업의 전환점에 시의적절한 계기를 제공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 탐사 경쟁은 이제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산업, 나아가 국가의 안보, 경제 전략과 직결되는 의제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누리호의 재사용 가능 기술이 확보될 경우 탐사 장비와 생명체 분석 모듈을 우주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이번 KE-18B 관련 탐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NASA와의 데이터 교류 및 공동 해석 작업에 참여 중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데이터 기반 우주 해석 능력을 갖춘 국가로 격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반 외계 생명체 분광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에서 한국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점은 향후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우주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라 개발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지 탐사에 그치지 않는다. 위성 기반의 통신망, 항공우주 국방 시스템, GPS 독립화, 심지어는 우주 광물 채굴까지 우주를 향한 산업의 외연은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묻는다. KE-18B에 생명체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곧 우리는 그 생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그 준비의 중심에 있다. 더 이상 우주 선진국의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우주를 향한 도약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는 단연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우주 강국인 미국은 NASA, 민간기업,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을 통해 인류 우주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한국은 그 기술과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공유받는 위치에서 점차 대등한 협력자로 도약하고 있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양국은 한미 우주협력 확대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고, 이후 우주기술협정,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탐사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협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이 NASA의 아르테미스 ARTEMIS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이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인류의 차세대 우주 프로젝트이며, 한국은 달 착륙 지점 관측 및 통신 위성 기술 파트에서 협업 중이다. 또한 한국은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미 우주기술 교류센터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기술 공동개발 체계로 진입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서 위성통신, 대기권 탐사, 스펙트럼 분석, 외계 생명체 데이터 해석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KE-18B에서 검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 일부는 한국과 미국 공동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 과학자들도 이 과정에서 핵심 연구진으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협력은 과학기술을 넘어 우주안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각국은 위성 GPS 정찰 통신망을 통해 군사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미는 2024년부터 우주연합작전 협정을 체결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주 감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상 군사훈련 이상의 전략적 가치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우주기술 이전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기술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2024년 미국 국방부는 우방국 한정 우주기술 이전 지침을 개정하며 한국을 핵심 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항공우주국 NASA과 공동으로 위성 추진체 개발, 저궤도 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적 우주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기술을 제공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공동기획과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기술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도 한화, LIG넥스원, 인스페이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민간 우주기업과 기술 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고 있다. K-18B의 생명체 가능성 탐사에 한국이 관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러한 한미 간의 기술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가 이 행성을 더 깊이 관측하고 심지어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가 온다면 그 여정의 출발점엔 한미 우주동맹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보조자가 아닌 대등한 탐사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 그 동맹은 기술을 넘어 외교와 안보, 그리고 인류 문명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K-18B의 대기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자 세계 과학계는 흥분과 회의 속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가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우주항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한국은 최근 수년 사이 독자적 발사체 기술 확보, 천문 관측 인프라 확충, NASA와의 실질적 협력 등을 통해 우주 탐사 분야에서 점차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 탐사라는 전 지구적 프로젝트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한국은 정밀 우주 관측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가우주과학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나 유럽우주국 ESA의 GAI여 위성 등으로부터 수신한 공개 관측 데이터를 해석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스펙트럼 자동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대기 구성 성분이나 온도, 기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K-18B 같은 외계 행성의 생명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둘째, 국제우주탐사협의체에서의 존재감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2023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연합 ARTEMIS 어코즈에 공식 가입했으며 2024년부터는 UN 산하 우주평화이용위원회 COPUOS의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협력국을 넘어 우주의 법과 윤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셋째, 미래형 우주 탐사 장비 개발 역량이다. 외계 생명체 탐사에는 고정밀 센서, 생명지표 분석 장비, 자동화된 탐사 로봇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등의 민간 기업들이 고해상도 위성 센서와 우주용 나노위성 플랫폼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계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생명탐지 장비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국책과제로 채택되었다. 넷째, 국제협력의 허브로서의 잠재력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서방권과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다. 특히 과학기술 외교 분야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공동 탐사 프로젝트에서 조정자 또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제공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K-18B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바로 외계 생명체 탐사 기술 로드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청소년 천문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유튜브,
언론, 대학교 등에서 K-18B 관련 강연과 분석 콘텐츠가 쏟아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우주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외계 생명체 탐사라는 거대한 미지의 여정을 그저 관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와 함께 그 여정의 일원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후자 쪽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이 어떻게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K-18B의 외계 생명체 가능성은 단지 과학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가 1조 달러약 1,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먼저, 우주산업은 단순한 탐사나 로켓 개발로 끝나지 않는다. 위성통신, 정찰 시스템, 우주자원 채굴, 우주관광, AI 기반 우주 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우주의학 등 수십 개의 연관 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위성 산업만 해도 오지육지. 통신망과 연계되면서 글로벌 IT 기업과 방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한국은 최근 누리호 성공을 기점으로 위성 발사부터 운영, 데이터 분석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독자 생태계를 형성 중이다. 여기에 한화,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 같은 대기업은 우주 방산, 발사체, 연료 개통에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라는 직접적 경제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주산업을 국가 신성장 전략으로 분류해 2027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고급 인력 유입은 물론 우주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K-18B처럼 외계 생명체 이슈는 단지 과학 탐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산업 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지금처럼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협력을 병행한다면 우주 산업은 단순한 국방과 과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도약할 것이다. 124광년 너머의 외계 행성 K-18B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포착된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가? 만약 그 반대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천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과학과 철학, 정치, 그리고 산업 전반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 역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기술의 수입국에서 개발국으로 우주 후발국에서 전략 파트너로 성장해왔다. 누리호의 성공,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NASA와의 협력, 민간 우주 기업들의 부상 이 모든 성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이 우주 탐사 강국으로 진입할지 아니면 다시 소극적 관찰자로 머물지 결정짓게 될 것이다. K-18B는 단지 하나의 외계 행성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가진 생명의 정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만이 아닌 인간의 상상력과 존재의 의미까지 확장시키는 이야기다. 한국이 지금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지 우주기술 경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우주 탐사는 이제 선진국들의 취미가 아니다. 그것은 안보이며 산업이며 문화이고 존재의 정체성이다. 한국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선도국가로서 우주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개척한 우주의 질서를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K-18B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차례다.